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. 자, 지금 오늘 목요일이고요. 지금 오후 8시 16분입니다.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얘기 좀 해볼까요?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어, 제목을 어, 제목을 단 게 있는데요. 여기 있죠. 물가 잡기 계속 하려나? 이런 거죠. 네. 여기 영상 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bp 올리고, 예, 25 올리고, 그리고 나는 물가 잡기나 계속 해야지 뭐 이런 거죠. 예, 난 물가 잡기 계속하고, 여기 계속하고, 뭐 문제 생기면 그때마다 거기 이제 가서 막 뚝딱뚝딱 이제 땜질 방식으로 땜질하고 막 고치고, 예, 하는 거죠. 예.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자식 많은 집 바람 잘 날 없다 이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금융권이나 뭐 경제 전반에서 봤을 땐 마치 그 자식 많은 그런 집이나 똑같은 거죠. 네. 요거 고치면 저쪽에서 말썽 부리고 저기 가서 이제 수습하면 이쪽에서 또 말썽 부리고, 그러니까 뭐 그럴 때마다 이거 뭐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이렇게 뭐 잡아야지 뭐 어떻게 뭐 완벽하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, 예, 지금은 뭐 어차피 이제 물가가 이게 지금 잡고 있던 거니까 뭐 여기 좀 문제 생겼다고 갑자기 이걸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파월 의장은 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? 먼저 지금 반응도 이렇게 보시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어, 어떤 그 김칫국을 자꾸 마시게 되는 거죠. 파월 의장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지만 예, 땡땡땡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예,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. 아닐까? 예. 근데 진짜로 시장의 이런 생각처럼 이제 미래에 가서 분명히 연중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. 근데 그 말을 만약에 또 지키지 못한다.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잘못이에요.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못을 박듯이 연내 금리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잘못된 건데, 예. 차라리 제일 좋은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. 음. 그냥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, 예,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차라리 난데 자꾸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, 자꾸 자신만만하게 시장을 막 겁박하고, 예, 협박하고 이러니까 시장은 또 그거에 대해서 역작용 역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어,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해? 우린 그러면 딴 생각이 드는데 막 이러는 거죠.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이런 연준 의장을 모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도 이런 상황은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. 시장은 뭐 어떤 데이터 나오면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하겠지 하고 자꾸 우리가 먼저 막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없다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
그거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애매한 상황이 도는 거죠. 근데 제가 예전부터 뭐 2018년에도 봤지만 이분이 너무 이런 식이에요 항상. 예. 뭐 5년 전에도 그랬는데 뭐 금리를 뭐 인하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. 어제 또 더군다나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앨런 재무장관이 예, 은행 예금 전액 보호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가 또 저기 상원에 가서는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거죠. 자,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예, 근데 이런 걸 또 즐기는 것 같아요. 이런 시장의 반응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참 뭐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.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팩트는 뭐냐면 당분간 이제 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시장은 또 오늘 또 실업자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 나오는데요. 시장은 또 이런 거 또 나온 거 보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월 의장이 또 이렇게 하겠지? 막 이러고 예측을 하면서 또 투자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저거죠. 정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금리 동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바라는 것은 급격한 어떤 피벗을 바라는 거 이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냥 빨리 동결이나 됐으면 좋겠다. 예, 이거 정도면 충분하지. 뭐 요거까지 바라진 않고 있거든요. 근데 동결은 정말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금리 동결이 빨리 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잠깐만요.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. 이제 다음은 5월 4일이고요. 이때는 한 번 더 올리기는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로 봤을 때는 어, 6% 금리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예. 5월 4일에는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고요.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제 이때는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6월 15일이 좀 빠르면은 0% 이제 동결이고 좀 늦으면은 7월 27일에 가서는 0%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좀 생각을 해봐요. 예. 그리고 어차피 뭐 여기서 연말까지 뭐 한 6개월 정도? 아니, 한 5개월이죠. 예. 한 5개월 정도 이제 금리는 0%대로 이제 동결을 하면서 예. 그래서 아마 최종 금리는 이제 5.25 정도 이번에 이제 5%가 됐는데요. 예. 5월 4일에 한 번 더 올리고 5.25로 올리고 5.5까지 가는 상황이라 하는 상황은 요 사이에 이제 물가가 막 다시 막 너무 오른다. 그러면 5.5까지 가고 그래서 7월 27일에 가서 0% 동결이 나오고 그 사이에 좀 물가가 조금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좀 내린다. 그러면은 6월 15일에 0% 금리 동결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그 지금 3월 23일인데 요 한 달, 두 달 정도는 어 좀 또 뭐 이렇쿵 저렇쿵 막 할 것 같아요. 하지만 팩트는 뭐냐? 정말 이제 한 몇 개월, 한 두 달 정도 남았다. 두 세 달 정도 남았다. 예. 음, 그리고 이제 지금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
6월 달쯤 가면은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상환, 부채 한도 상환, 상향.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지나가면은 이슈가 또 조금 바뀔 것 같아요. 그리고 4월 달에 나오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, 실적이 만약에 뭐 무슨 어떤 변화가 있다, 막 그러면 또 이 실적 시즌에서 만약에 이제 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반기 때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느냐. 침체에서 이제 소비의 뭐 급격한 감소나 기업들의 실적의 급격한 하락, 악화, 소비 감소로 인하여 실적 악화 이런 거 나타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포커스가 이쪽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고요. 이제는 이제 4월이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은 이제 이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고,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만 이 재료가 이제 가고, 좀 지나면은 이제 4월 실적 발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테슬라는 이번에 이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. 자동차 가격 이제 할인, 큰 폭의 할인을 했어요. 그래서 그 할인을 하게 된 것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이제 불러오게 될까? 이것이 이제 3월 말인가요? 그 이제 인도량 발표. 예, 다음 주죠. 인도량 발표. 예.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실적. 예.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요 여파가 좀 가고, 또 미국의 또 뭐 다른 은행들도 지금 뭐 뉴스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뭐 은행권에 또 어떤 뭐 큰 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하겠죠. 하지만 지금 프리마켓 모습으로 뭐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는데, 그래도 어제 그 이제 앨런 의장 발언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도 그렇고 그걸로 인한 그러니까 악재에 의한 하락은 어제 많이 그 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악재에 의한 하락은 됐고, 이걸 이제 하락이 그 악재를 소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락 그 악재에 의한 조정은 됐고,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이슈는 이제 빨리 재료가 소멸이 될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이제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발표되는 거 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. 언제나 지치지 마시고, 또 꿈을 잃지 마시고, 또 주식 공부 또 열심히 또 하시고요. 그리고 뭐 저희 또 위닝스탁에서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